안녕하세요. 저는 딸 한 명 있는 아줌마예요. 저는 5살 연상 남편이 있어요. 20대 초중반에 만나서 별 탈 없이 잘 살아왔었죠. 저는 금융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남편은 잘 다니던 공기업을 때려치고 뭐에 홀렸는지 사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랜저를 타다가 외제차로 바뀌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결국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물건들 압류해 담보 잡힌 집이 경매로 나가게 되어 집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친정에서 빌린 돈과 제가 모은 적금들과 투자금을 전부 빼서 집이 넘어가는 것을 막았었고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죠. 당신 지금 불경기고 사업하는 거 너무 위험해. 지금 내 돈이랑 우리 친정에 돈 얼마 들어간지 알지? 나 그 돈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와. 내가 이런데 자기는 오죽할까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니까 자기 다시 사업으로 재개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말고 어떻게 작은 기업에라도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돈 모아서 살아보자. 라면서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사업했을 때 잘 나갔던 모습이 원래 자기 모습이고 지금의 자기는 자기가 아니다 라면서 부정했어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허구한 날 밖에서 후배들 술 사주고 잘 나갔던 시절에 자존심 못 버려서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죠. 남편이 분수도 모르고 돈을 써대서 영수증과 내역서를 확인하던 중 아가씨들이 나오는 업소에 수차례 들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저찌 하다가 남편이 밖에서 하고 다니는 행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아주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외제차만은 팔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외제차를 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제차 있는 걸 믿고 밖에서 폼을 그렇게 떨었던 거죠. 아가씨 나오는 가게에서 본인 차 키를 보여주면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은근슬쩍 자랑을 하면 아가씨들이 옆에서 치켜 세워주고 아양을 떨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또 그 아가씨들한테 호구 잡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신용카드로 긁었고요.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남편한테 소리 지르면서 이혼하자고 하고 거실에 있는 물건 다 집어 던지면서 말했죠. 내가 당신 사업 망했을 때도 찍소리 안 했어. 당신 나쁜 마음 먹을까 봐.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돈까지 빌려가며 당신 물건들 앞으로 압류 들어오고 경매 들어가려고 한 거 내가 막은 거고. 그런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밖에서 그렇게 술 먹고 허풍 떨고 살아? 당신 밑바닥에서 노는 삼류 양아치보다 더 못해 당신. 딸도 있어. 우리 딸 결혼할 때까지는 책임지고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혼 도장 찍자. 여기서 끝내. 라고 말했죠. 한 번도 남편한테 화낸 적 없고 언제나 남편을 뒷바라지 해주던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남편도 상당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울고불고 무릎 꿇고 있는 걸 뿌리치고 짐을 다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짐을 두고 시댁으로 가서 아버님, 어머님한테 이 사람이랑 나 더 이상은 못 살아요. 저 힘들어 죽겠다고요. 하면서 그 앞에서 펑펑 울었고요. 시부모님도 저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고 남편한테 단단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계속 저 달래주고 그때는 정말로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끝까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남편도 정말 몇 날 며칠 아니 몇 주를 저희 친정 앞에서 무릎 꿇고 각서까지 써왔습니다. 정말 자식이 없었다면 얄짤없이 이혼했을 텐데 딸 생각해서 꾹 참고 결국 남편을 한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그 이후로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살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주 작은 기업에 취직을 했죠. 이 시간 이후 한 3년 채 안 됐을까요? 건강했던 저희 엄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다 하지 못한 채 갑자기 엄마가 떠나셨어요. 참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죠.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밥도 먹지 못하고 거의 8kg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남기신 유산 중 땅 3,000평 가량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왔어요. 엄마가 평소에도 당신이 쓰러지게 된다면 이 상가는 이렇게 쓰고 땅은 너가 가지고 이건 아빠 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관련 자료도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저는 제가 금융 쪽에서 일하고 부동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땅을 팔고 서울 쪽으로 집을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땅을 판 돈으로 서울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샀고요. 결국 저의 판단이 신의 한 수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직장생활 몇십 년을 일해도 벌까 말까한 돈을 벌었고 저희는 또 서울 강남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번 게 남편의 그 허풍과 허세 그리고 그 망나니 같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큰 사건이 터졌는데 두세 달 전부터 남편이 급격하게 말수가 없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무기력하게 대답하고 얼굴빛도 칙칙해지고 시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남편이 요즘 도통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수가 없고 사람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했지요. 시부모님이 제 얘기를 듣고는 계속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한 일주일 뒤 저에게 전화가 와서 남편이 힘나게 해주는 한약이랑 여자 몸에 좋은 보약, 손녀 거랑 제 거 지었으니 잠깐 들려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일 끝나고 시댁에 들려서 보약 받고 바로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곶감이랑 이것저것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곶감이랑 인삼 절인 것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 통정도 왔나? 식탁 위에 제 핸드폰에서 계속 진동이 울리니까 시어머니가 급한 전화인 것 같으니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경찰서에 있으니 빨리 좀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시어머니랑 저랑 깜짝 놀라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달려갔죠. 경찰서에 가보니 남편의 얼굴이 완전 얻어터져서 피투성이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옆에 어떤 여자가 갑자기 시어머니를 보더니 너가 얘 엄마야? 내 돈 내놔! 하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남편이랑 어떤 남자는 형사로 추정되는 분 앞에 앉아있고 자초지경을 들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중학교 기간제 교사와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륜이죠.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강남에 살고 외제차도 끌고 하니 그 여자한테 사기를 쳤나 보더라고요. 본인한테 돈을 주면은 본인처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주식 관련 정보를 정치하는 사람에게 얻고 있다고 하면서요. 결국 그 상간녀는 가족들 돈까지 끌어모아서 2억 3천을 남편에게 줬고 남편은 그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나 봐요. 거의 60%가 박살이 났고 원금 회복할 거라면서 그 돈을 또 주식에 투자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간 주식이 고점이었고 거기서 완전히 물려서 거의 모든 돈을 다 날렸나 봅니다. 그 이후 남편이 잠수를 탔고 상간녀 오빠가 본인 돈 들어가 있으니 남편한테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엄청 보냈나 봐요. 집에 남편이 바람핀 거랑 사기치고 다니는 거 까발릴 테니 돈 빨리 내놓으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돈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아무 말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었던 거였죠.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싶었죠.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상간녀 돈으로 장난까지 치다니 그렇게 남편은 계속 상간녀와 상간녀 오빠를 피해 다니다가 딱 걸렸나 봐요. 상간녀 오빠가 남편을 터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길 가고 있던 분이 신고해줘서 경찰서에 끌고 온 거였죠.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울고불고 소리치다가 자초지종을 들으니 남편 등을 때리면서 주저앉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람핀 남편도 너무 미워 죽겠고 이제야 엄마 유산으로 재산을 불려서 이제 좀 다리 뻗고 살려나 했는데 남편이 또 사기를 친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마누라가 돈 벌어서 너 먹여 살리고 있으면 곱게 집안에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왜 괜한 사람들 힘들게 만드냐고 이 거렁뱅이야. 돈도 없고 쥐뿔 능력도 없는 놈이 외제차랑 집을 믿고 밖에서 사기치고 다녀? 내가 천치 바보지 이런 놈이랑 결혼을 하고 이혼을 안 했다는 게 너 때문에 내가 일찍 죽겠다 죽겠어.
차라리 이렇게 남한테 얻어 터지니 내 속이 시원하네. 너는 더 맞았어야 했어. 네 부모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애아빠가 불륜을 저지르고 상간녀 돈을 빼서. 이제 너랑 나랑 끝이야, 끝. 이 시간부로 내 집에 한 발짝도 들이지 마. 비밀번호 다 바꿀 거고 집 내놓을 거니까 넌 그냥 어머니 집에서 살아. 하는 행동 보면 유치원생보다 더 못한 망나니야. 라고 하고 서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왜 그랬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하면서 남편을 치고 있었고요. 남편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재산 분할이 걱정되어 남편과 이혼은 안 하고 상간녀 소송만 걸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다행히 변호사 상담 결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유산으로 가진 것이고 아파트를 산 지 10년 정도 되어야 재산 분할에 참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보면 손해봤지 저놈이랑 얼굴 도저히 못 보고 살 것 같아서요. 결국 1년 정도의 소송 끝에 법적으로 남편과 완벽한 남남이 되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상간녀와 남편도 서로 소송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남편이 상간녀 학교에 가서 난리치고 상간녀는 망신당하고 그 꼴을 본 상간녀 오빠가 또 남편을 찾아가 위협하고 아주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찍었더라고요. 뭐 이제 저는 그놈과 남남이니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해도 싼 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한평생을 착하고 규칙대로 살면 뭐하나요. 남편 놈 잘못 만나 이렇게 마음고생하는데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딸아이 보며 열심히 살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